안녕하세요. 설날을 맞아서 다들 해외로 또 국내 여행지로 많이들 떠나셨을 겁니다. 저는 이번 명절은 집토끼로 그냥 집에서 아이들과 보내려고 어, 계획했습니다. 아까 그 전철을 타고 오면서 조금 시간이 길길래 앉아서 그냥 좀 끌적거려 봤어요. 전라도 아줌마, 예, 그 어떤 구시렁거리는 소리를 잠깐 적어서 어느 단톡에 올렸더니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제가 좀 이 시간에 잠깐 편지식으로 해서 제 마음을, 전라도 아줌마의 그 마음을 그려봤으니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해외로 고향으로 바쁜 발걸음이다. 그러나 나라의 대표이사격인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어찌 국민들의 마음이 편하겠는가? 나는 전라도가 고향이지만 무조건 전라도 분들을 욕하는 것은 아니다. 칭찬할 것도 많다. 전라도 분들은 영리하기 때문에 판검사도 많고 세계 노벨상은 모두 전라도에서 받았지 않는가.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고 또 한강이 이번에 문학상 받았죠. 근데 거기가 또 제 고향이에요. 장흥이에요, 전남. 그래서 좋긴 하지만은 상당히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소재가 조금 그랬어요. 우리 국민들의 그 가슴 아픈 얘기들, 5.18도 들어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그랬지만은 그래도 이제 문학은 문학이니까 문학으로 우리가 봐주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정치적으로는 우매한 분들이 나라의 실체를 모르고 지금의 민주당에 덫에 걸려 무조건 맹종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는가. 하지만 윤 대통령님께도 아쉬움이 있다면 나의 생각입니다. 차라리 김 여사님을 특검을 받게 하고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두 팔 걷어붙이고 싸워보자는 얘기죠. 이재명 대표도 특검을 하고 또 범죄자들 부정으로 당선된 의원들도 색출해내고 선관위를 완전 파헤쳐서 국민들의 궁금증 또 의심받는 것들을 좀 소상히 알렸다면 하는 그런 또 어떻게 개혁을 한 뒤에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계엄이란 카드를 쓰는 것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든다. 요즘 들어 이재명 대표의 흑묘 백묘론을 자주 거론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등소평의 캐캐 묵은 어록을 인용한 것 같다. 맞아요. 즉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백성이 잘 살면 된다는 그런 말이다. 그러나 웃기는 말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대체로 독재를 하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이만큼 성장시킨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민주당의 작태가 들통나고 있다. 긴 말 않겠다. 부디 온 국민이 현실을 직시하고 정의롭고 용기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올바른 길로 안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지금의 국힘에게도 실망스럽다. 집안의 가장의 속뜻을 모르고 고개 쳐들고 대들지를 않나. 새파란 정치 초년생들이 몽둥이로 아버지를 때려 눕히고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드는 그런 콩가루 집안을 만드는 꼴이 지금의 국힘이 아닌가 싶다. 내가 나를 업신 여기면 남도
여긴다는 맹자의 가르침이 문득 생각난다. 그렇죠. 나를 멸시한 연후에 남도 멸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집안에 어떤 그 실수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더 힘을 합해서 잘 그거를 극복하고 이끌어 나가야지. 지가 언제 얼마나 그 김 누구죠? 그하고 아주 새파란 애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참 웃음이 나오더라. 가소롭다. 너는 정치 인생 끝났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들 욕하잖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러는데 오죽하겠어요. 그 애들 왜 그 국힘에 있게 놔둡니까? 쫓아내버려요. 내버려. 뭐가 아쉬워서. 어차피 있어봤자 간첩 노릇 할 텐데. 제가 또 빗나갔네요. 바른말 잘해서 내 입이 이게 탈이야. 검찰도, 공수처도, 언론도, 선관위도 국민들에게 이제는 신뢰를 잃어버렸다. 마지막 헌재의 심판에서는 정치색을 떠나 올바른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 그리고 윤 대통령님이 돌아오셔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심판하고 선관위도 바로잡고 나서야 비로소 명예로운 퇴진을 하신다면 당신은 이 시대의 영웅으로 영원히 남을 것으로 감히 나의 소시민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감옥에 계신 윤 대통령님, 부디 건강하시고 잘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국민의 70%는 윤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체포되는 날 저는 아침에 한남동을 나갔어요. 모자 뒤집어 쓰고. 내 부모가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울지 않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는지. 경찰들은 5겹으로 둘러싸이고 전부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데 젊은 청년들도 내 옆에 있으면서 엉엉 울고 젊은 엄마도 울고 아가씨도 울고 아저씨도 울고 할아버지도 울고. 왜? 우리는 가두리에 가둬놓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민주적으로 내 의사 표현만 했죠. 밀어 해도 저는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소시민 무슨 힘이 있겠는가. 우리의 마음만 표현하면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그 위기 상황에서 제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울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나 그 일방적인 그 힘의 논리로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이고 범죄자 자범 취급을 한다는 것이 한 인간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건 너무하지 않는가. 그렇게 그 정도로 죄를 범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설날 명절 가족과 함께 잘 편안하게 보내시고, 그래도 요즘 2030 세대가 또 누구죠? 한인길 역사 강사님의 저같이 정말 워낙 강사님이라 달변이라 말씀을 정말 아주 그냥 맛깔스럽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완전 팬이 됐습니다. 구독자 60만이 지금 100만이 넘어섰을걸요, 아마. 대단한 그 스타가 됐는데, 이제는 채널A 같은 데서도 그분을 모시고 구독자 올리려고 시청률 높이려고 인기 스타로 아주 모셔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뚜껑이 언제 열렸을까요? 왜 선관위 좀 뭐 캥기는 게 있으면 바로 잡자 하고 아주 바른 말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왜 민주당이 나서서 뭐 무슨 유튜브에 그 아주
뭐 신고를 뭐 180건을 했대나? 그 이제 나부레이들이 했겠죠. 그러니 완전 뚜껑이 열렸어. 하려면 해라. 정의의 사도였어. 그야말로 정의의 사나이. 저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건들면 더 그냥 더 폭발해버려. 건드려봐. 나는 이제 시작했어. 한남동에서 한번 연사로 나온 뒤부터 지금 제가 전라도 아줌마로 지금 시작했는데 벌써 구독자가 200이 넘고 막 쭉쭉 올라가요. 제가 예전에 파생상품 강의할 때는 아직도 3, 400에서 있고 뭐 워낙 인구가 그쪽은 적으니까 뭐 자주 하지도 않습니다만은 정말 그 어떤 나 하나의 그 바른 생각을 또 특히 전라도 아줌마로서의 그 많은 사람들을 깨우침, 뭘 잘한 것도 있지만은 이런 점은 이렇고 옳고 그런 거, 또 잘못된 그런 세법이라든가 정말 그 객관적인 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중립적인 생각이죠. 저는 좌도 우도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여자 대통령도 좋고 남자도 좋고 누가 돼도 이 나라가 바로 굴러가게만 해다오. 선장으로서 리더로서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적당한 국가에 세금 내고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또 정말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공무원도 있었고 남편도 공직으로 퇴직했고 정말 앞으로 해드릴 얘기가 많아요. 오늘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산에 다니면서 쓴 시가 있어요. 이거 뭐 그냥 수정도 안 해서 한번 끌적거리고 아는 지인들한테 몇 사람 보내줬더니 아니 국회에 이거 액자에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국회에다 걸어놓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북악 팔각정에서 문홍님 아름다운 북한산 보연봉 형제봉 산 허리를 휘감는 뭉게구름 섬처럼 솟아있는 산봉우리 동쪽 하늘엔 도약의 빛 그 중심에 내가 서 있다. 협곡으로 빚어놓은 우리 강산 사랑하고 사랑하리라. 풍류와 멋 5,000년 지켜온 우리 민족 화합하고 단결하여 질주하리라. 정말 나의 그 마음은 우리 여와 야가 우리 온 국민이 정말 화합하고 단결해서 가면은 세계 정말 지금 뭐 6위래잖아요. 경제 조그만 나라가 세계 지도 펴놓고 보면 저만하야 저만하. 그 저만하 우주 속에 보면은 아주 그야말로 미생물 미생물이에요. 우리가 지구촌에서 보면은 그런 민족이 그것도 또 반토막 나가지고 또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나? 에라이 속 좁은 인간들아 좀 화합하고 단결하여서 질주하면 안 되냐고. 어? 좀 큰 우주 속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100년을 살아 200년을 살아 왜 그렇게 스트레스 주나? 국민들을 왜 그렇게 스트레스 줘? 내 말이 틀렸어? 여보게 정치인들 똑바로 가 똑바로. 우리 국민들은 기업들은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정치는 깡패들 조폭들 에라 지금 어떤 사회인데 민주주의가 늘 발전하고 부강하고 잘 살지 어디 공산주의로 가려고 그래. 독재는 니들이 많이 하지. 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잘 성장한 나라가 갑자기 구속하고 카톡을 뭐 하고 뭐를 제재를 하고 조금 내 편이 아니면 막 그냥 쳐내고 지도세로 모르게 없애고 그게 인간이 할 짓이야? 응? 너가 남자냐? 차라리 여자가 대통령 하면은 어떨까 싶은데 여자들이 좀 잘하는 사람 없나?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은 전 정치인이 되었어야 되는데 좀 바른 말을 좀 잘합니다. 수백 명 있는 데서도 강의했어. 아주 극찬을 받았는데 이제는 뭐 나이가 있으니까 조용히 골목대장이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유, 체육관 가서든, 뭐, 마을, 뭐, 어디 가도, 동네 사람한테 이런 일이, 저런 얘기하면, 아, 구청장 나오라고. 아니, 뭐 하라고. 막 이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 그냥 소시민으로, 지금은 소소한 모임으로, 소시민으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상 스트레스 좀 주지 말라니까. 전라도 말로 해버려? 제발 좀 스트레스 좀 주지 마. 까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들 붕할 두 쪽분이 더 있냐? 너 도둑질 해가지고 너 지금 재산 많이 울고 먹었잖아. 날았던. 내가 다 알고 있어. 도둑질 얼마나 많이 해. 지난 정권에서 국가빚이 400조에서 또 400조가 늘었다고? 뭐? 얼마가 늘었어? 어? 그러니까 우리 나훈아 씨 같은 분이 정말 사나이 중에 사나이야. 근데 거기다도 시비해? 얼마나 못난 이들이면은 어? 좀 말없이 좀 정말 국가의 리더는 어느 단체든 어느 공동체든 리더는 말이야. 그 어떤 구성원들의 종이야, 종. 그런 어떤 낮은 자세로 내가 정말 종처럼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일 하지 말란 말이야. 어? 명예를 얻었잖아. 근데 무슨 부가 필요하나? 어? 솔직히 윤 대통령이 그 정치 경험이 적어서 어떤 공모술수라든가 정치 구단은 못 돼. 조금 좀 내가 봐도 어떤 때는 안타까워. 나 같으면 확 이렇게 하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 아줌마가 볼 때도. 그렇지만은 그 양반 하나, 한 가지 뚝심 있고 남자답고 뭐돈 먹은 거 없잖아. 뭐 자식 있어? 뭐가 있어? 그래도 내가 아니까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잖아. 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보이는 거야. 우리는 굴 안 들어가고 밖에서 보니까 잘 안 보였던 것이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호랑이는 굶어 죽을지언정 풀을 뜯지 않는다고. 사나이로서 제가 우리 아들내미 결혼할 때 축사로 이 말을 했습니다. 주례 없이 사나이는 풀을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불의에 맞서고 절대 굴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런 차원에서 굶어 죽을지언정 풀을 뜯지 않는다. 어디서 내가 많이 본 것 같은데 책에서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하다 보면 울다가 웃다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하면 울컥하다가 또 웃기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제발 국민에게 스트레스 좀 그만 주라고. 악쓰고 욕하고 하는 것이 장땡이 아니야. 마음을 움직여야지. 어디가 세상에 뭐야. 나 또 이제 다음에 얘기할게요. 더 이상 너무 말이 길어져.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멋있는 또 폐부를 찌르는 심금을 울리는 누가 들어도 공감할 수 있는 얘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도TV 구독과 좋아요 꾹꾹. 재밌어요. 침이 안 걸리겠죠? 네, 여러분들 끝까지 어떤 그 사회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제가 다 다룰 것입니다. 많은 그 지인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찾아가서 발로 뛰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소식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